엄마 신화 씨가 매일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잘 맞춰졌나? 맞춰졌나 코? 됐어? 됐어? 이 기계는 뭐죠? 저게 인공호흡기라는 건데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못해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거를 안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거든요. 호흡에 필요한 근육마저 약해진 아들 예진 씨.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병명은 그 근위 영양증이라고 해요. 근이축증이라고도 하고 근데 근육병에서도 우리는 두센형에 속해서 진행이 엄청 빨리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심장과 내장 근육이 많이 약해진 아들. 근육죽이 온 다리로는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또 스스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근육까지 온몸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몸의 근육이 많이 약해져서 집안에서 이동할 땐 늘 엄마의 등에 업혀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엄마. 때문에 아들을 업고 건너편 방에서 이 방으로 업고 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아들을 업고 옮기는 일은 일부러 한답니다. 매일매일 얘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진행을 뭐 막을 수는 없지만은 멈춰 있게라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해요. 안녕하세요, 예진 씨.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숫자 개념이 잘 없어서 29이요. 스물아홉. 우리 저기 예진 씨는 언제부터 이 증세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선천성이에요. 소문난 개구쟁이였던 아들. 하지만 걸을 땐 까치발로 다녔는데요. 8살이 되던 해 근위영양증 듀센형 진단을 받고 10살 때부터 수동 휠체어를 타야만 했습니다. 병아리를 이렇게 좀 키웠는데 병아리 다리만 봐도 많은 가지 같은 다리로도 저렇게 씩씩하게 걸어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왜 못 걸을까? 그러면서 병아리 쳐다보고서도 울고 그냥 밤낮으로 얘 학교 보내놓고 울고 한 6개월 정도를 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눈이 좀 짓무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저한테 암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암 치료 받으면서 그때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죠. 아들이 아픈 것도 힘든데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암 진단을 받은 건데요. 다행히 지금은 완치됐지만 올해 봄 또 다른 고난이 닥쳤습니다. 오른팔이 부러지면서 큰 수술을 하게 된 건데요. 태풍급 강풍에 8,000리터 원인은 지난 4월 헬기도 꼼짝을 못하니 강릉 경포 일대를 휩쓸고 지나간 대형 산불. 강한 바람을 타고 민가로 산불이 확산되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때 급히 아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나도 무의식적으로 손이 이렇게 들어가서 받쳤겠죠. 받치면서 같이 넘어지면서 그때 이제 이 팔이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우측 팔은 요골이라는 뼈가 몸통 부위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여서 금속판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뼈가 붙게 되면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한번 다시 해야 되는 수술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엄만 본인보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아들 상처가 더 아리고 아픕니다. 이것도 지금 경포 산불 때문에 화상을 입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나은 상태고 처음에는 이렇게 부풀어 올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염증 싹 다 긁어내고 이제 여기서 살을 떼다가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다 나아가는 중이에요.
불편한 오른팔을 대신해 왼손으로 집안을 쓸고 닦는 엄마. 산불이 나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이곳 아파트에서 살게 됐는데요. 집은 물론 일부 가전제품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경포 산불 때문에 이제 이재민으로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년은 무료로 그냥 살고. 하지만 옷장이 없어서 옷가지들은 다소 정리가 덜 된 모습인데요. 전에 살던 집에서 다 챙겨온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옷은 당장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몇 가지 막 챙겨가지고 급하게 오다 보니까 뭐 그냥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고 옷도 널브러져 있고 막 그러네요. 오른팔을 다치면서 옷 입히는 시간도 2배나 걸린다는 엄마. 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등에 업고 휠체어 앞까지 데리고 가서 힘겹게 앉히는 건 엄마가 하는 일인데요. 일부러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도 받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잘 못해요. 다 저기 남자들한테 맡겨보니까 뭐 발도 찢고 뭐 그냥 이런 쇠붙이가 다 이런 쇠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딪히고 뭐 까지고 이래서 요령 있는 내가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겠네. 외출하는 것도 아닌데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깁니다. 실내에서도 신기는 이유가 이게 다 쇠잖아요. 근데 이 발가락이 이 쇠에 닿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호 역할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발이 이렇게 쫙 안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세로 있어야 되니까 있다 보면은 쿠션이 없다든가 이러면은 발이 많이 아파요. 예진아, 찬물에 해줄까? 미지근한 물에 해줄까? 어? 찬물에 타줄까? 미지근한 물에 타줄까? 미세한 물. 엄마는 아침을 걸으면서도 아들한텐 꼭 챙겨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 근육병이니까 근육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채워 넣어줘야 돼요. 전에는 아침을 밥을 다 해서 먹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근육량이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잠만 자다가 일어나서 씻고 밥을 바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이 없다가 갑자기 이거 씹으려니까 씹는 게 더 못 씹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죽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선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종류로 우유라든가 이제 그렇게 아침은 먹여요. 현관 앞에 임시로 나무 판자를 대는 엄마. 전동 휠체어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나름 경사로를 만든 건데요. 아들의 휠체어를 작동시키는 엄마.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들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민가로까지 번져 주택과 펜션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컸습니다. 순식간에 민가를 덮친 경포 산불. 수백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축구장 530개에 달하는 큰 면적이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당시 강풍까지 동반해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경포 주변에 울창했던 소나무 숲도 불에 타거나 검게 그을린 모습입니다. 그 소나무 숲 속에 이들이 살던 옛집이 있는데요.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지만 아들은 고향에 온 듯 반갑습니다. 옛날이 좋아. 그래도 지금 아파트가 좋아? 옛날에 좋아. 옛날이 좋아? 옛날에 추억이 우리가 여기에 많았지, 그치? 하지만 추억이 담긴 장소는 이제 그곳에 없습니다. 정답던 이웃도 비닐하우스도 산불로 인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산불이 나던 그때 아들이 휠체어와 함께 넘어지면서 두 사람은 미처 대피하지 못했는데요. 급기야 짧은 골목을 두고 마주한 옆집까지 불이 옮겨붙고 말았죠. 그 옆집에 불 붙는 바람에 이제는 불도 이제 끌 수도 없고 이제는 죽었구나.
저렇게 불기둥이 솟아오르는데 뭐 한순간에 우리 집으로 이제 옮겨 붙을 텐데 아 이제 죽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 아들을 꼭 이제 껴안고 이제 살려달라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살려달라 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꼭 이렇게 안고 아들 예진 씨라도 살리려고 온몸으로 불길을 막았던 건데요. 아이고 여기 생각하면 엄마는 진짜 끔찍하다. 여기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내려가지를 못하고요. 여기서 엎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팔을 다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이 휠체어하고 이 다 고쳤어요, 새로. 하지만 집은 다시 고쳐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땅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산불이 난 뒤로 자주 들를 수 없는 집. 엄마 혼자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갔지만 아직도 정리해야 할 게 많습니다. 먹다가 아침에 먹다가 빨리 집 안에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른팔을 다쳐서 집 치울 엄두조차 안 나는데요. 급한 대로 속옷만 더 챙겨봅니다. 그때 집으로 향하는 차 한 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부탁 좀 드리려고 네네. 이것 저기 짐을 미처 못 가져간 것들을 네. 팔이 불편한 엄마를 대신해 그릇과 화분을 날라주는 이분들은 산불이 났을 당시 신화 씨 모자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당시 도로 곳곳이 통제됐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었던 경포 산불. 산속집에 고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건 이들이 다니는 복지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앞에 뭐 봉고차가 하나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 보던 얼굴들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 저기 복지관의 국장님하고 오는데 중간에 계속 제지를 당했어요. 이제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경찰분들도 제지하시고 소방관분들도 제지하셨는데 저희는 장애인분을 모시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여러 번 시도 끝에 저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무조건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할 그 시간조차도 없었던 것처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판단이 돼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구해서 안전하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정신으로 들어왔냐고 무슨 정신으로 이 불 한가운데 들어왔냐고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장님은 그러시더라고. 부인한테 와이프한테 이야기했더니 가지 말라고 부쩍더래요. 아이고. 근데 그 두 분은 말도 못했대요. 와이프들한테 애기도 이제 갓난 애기도 있고 막 이러신가 봐. 근데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일단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맨날 보던 사람들이고 제일 힘든 아이인 줄 아는데 싶어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그냥 들어왔어요. 삶이 엉킨 실타래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고 여겼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구하러 온 고마운 사람들. 그들이 전해준 온기 덕분일까요? 신화 씨는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고 느낍니다. 직업 적응 훈련실. 이쪽 손은 아프니까 이쪽 손. 이곳에서 복지관 동료들이 한데 모여 화장지 포장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하지만 호흡할 때도 무리인 예진 씨는 별도로 다른 수업을 받습니다. 엄지랑 검지를 잘 사용을 한다는 느낌으로 돌려보십시다. 천천히. 안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돌리면 풀리니까 이렇게. 이젠 소근육을 쓰는 게 약해지면서 손가락을 이용해 나사를 풀고 조이는 건데요. 네.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쌓기 위해 아니면
직업 훈련을 위해 찾는 복지관이지만 예진 씨와 어머니에겐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춰주는 방법이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최대한 움직이게 해주고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소근육이고 뭐고 이렇게 해야 되고. 소근육을 쓴 덕분일까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이는 예진 씨입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움직이는 손가락 그리고 얼굴 말고 예진 씨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의 곁엔 늘 엄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혼자 못 마시지, 밥도 혼자 못 먹지, 화장실도 혼자 못 가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와서 다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발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 휠체어를 움직이는 일도 엄마 도움을 받는데요. 점심시간에 맞춰 복지관 식당을 찾은 두 사람.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곧바로 먹는 게 아니라 반찬으로 나온 나물을 가위로 자르는 엄마인데요. 왜 그런 거죠? 많이 사용하면은 씹는 게 약해가지고 근육이라서 씹는 게 약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먹여요. 이렇게 잘게 자른 뒤에야 먹을 수 있다는 예진 씨. 예진이가 또 좋아하는 김이 나왔네. 아들이 좋아하는 김에 밥이랑 나물도 함께 넣어서 먹여주면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는 아들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잘 먹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전에 가래가 막 나왔을 때는 먹다가도 그냥 나가고 못 먹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 기침 유발기 하면서부터는 지금 가래가 안 나와가지고 밥을 잘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나물을 가위로 자르는 엄마. 익힌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참 씻다가 못 생기니까 뱉어내요. 잘 먹을 수 있게 알맞은 크기로 싸주는데요. 받아서 먹는 예진 씨 모습이 마치 둥지 안에 있는 아기 새 같습니다. 아들 먼저 먹이고 늦게 한술 뜨는 엄마.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란 강물이를 뜻없이 물기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떨어지시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예진 씨를 위해 두 사람이 기꺼이 노래 선물을 해줬는데요. 그래. 네. 언니가 나는 아껴줘서 나 복지로 네. 올맛이 난다니까. 물맛이 나서 당연히 근데 자상하신 그런 분이세요. 잘 챙겨주시고 되게. 너무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어떤 데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에요. 엄마 힘은 대단하다 느껴지고 어머니 아니면서 이런 아줌마들 같이 다니기 힘든 어머님이 대단한 것으로서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엄마를 높이 평가하는데요. 칭찬을 받기까지 엄마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지 우리 아들도 내가 바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목소리도 그때서부터 일부러 막 더 크게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인데 일부러 막 목소리도 크게 하고 막 밖에 나가면 먼저 막 인사하고 먼저 아는 척하고 그 기간을 내게 주어진 기간이 얼마가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나는 우리 아들하고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내가 완전히 막 개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해요. 아들아, 엄마 저녁 때 된장국 끓여줄까? 가서 요 밑에 슈퍼 알잖아. 거기 가서 얼른 가서 저기 콩나물만 가서 사가지고 올게. 응, 오줌통 박아놓고 가니까 오줌 내려오면 그냥 싸. 응? 얼른 갔다 올게 마트. 응? 문 열어놓고 간다. 웬만하면 아들 곁을 비우지 않는 엄마. 마음이 급한데요. 아드님은 저렇게 놔두면 뭐 연락을 하나요?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은 못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갔다가 얼른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빨리 올라가야 돼요. 지체할 겨를도 없이 가게로 향하는 엄마. 그 사이 허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요. 아들아, 오늘은 피곤해가지고 엄마한테 갔다 오면 복지관 갔다 오면 뽀뽀부터 하자 그러는데 오늘은 뽀뽀해달라 소리도 안 한다. 응. 그 정도로 피곤해? 한 번만 더. 애교가 많아요. 근데 사람 많은 데서는 사람 있는 데서는 절대로 안 하지. 복지관 가면 아주 터프남이에요. 짜. 엄마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좀 짤 거다. 고기 이거는 못 쓸겠다. 우리 아들 저기 남의 살 좀 먹여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네. 이거는 다친 오른팔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저걸로 해볼까? 가위로 해볼까? 이게 생고기라서 더 안 쓰러진다. 응? 단백질을 계속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이 이제 덜 빠져나가고 계속 살코기 같은 거를 안 떨어뜨리고 사다놔요. 이번엔 양파 껍질 벗기는 모습이 좀 특이한데요. 싱크대에 온몸을 기대고 서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허리 아파가지고 이렇게라도 기대고 하면은 좀 덜 아프잖아요, 지금 허리가. 그래서 뭐 폼은 희한하게 나겠지만 집에서 나 혼자 하는데 뭐 어때? 누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정 아프면은 클리닉 가요. 클리닉 가가지고 주사 맞고 그러고 오면은 네, 한 2주는 견딜만 해요 또. 매운 걸 먹으면 가래가 끓는다는 예진 씨. 그래서 오늘 반찬은 된장찌개입니다. 엄마 도와줘요. 왜? 옆으로 해주세요. 옆으로 어느 쪽으로 해줄까? 엄마 쪽. 엄마 쪽으로? 아들의 자세를 변경해줘야 하는 건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쥐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 사이 보글보글 맛있는 된장찌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먹을만은 하다. 먹을만은 하다. 식사를 앞두고 이번엔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엄마. 예진 씨를 무사히 휠체어에 앉혔지만 이번엔 엄마의 다친 오른팔이 문제입니다. 콩나물과 부드러운 두부, 돼지고기까지 넉넉히 들어간 된장찌개가 오늘 저녁 반찬의 주 메뉴. 그리고 꼭 챙기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생고구마요.
생고구마를 왜? 생고구마를 변비에 좋대요. 껍질째 생으로 먹는 게. 변비가 항상 앉아 있으니까 변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생고구마를 한 개씩 먹여요. 식탁이 없어서 불편하게 앉은 채 반찬 뚜껑도 힘겹게 여는 엄마. 여전히 아들 먼저 챙깁니다. 어때? 국맛이 어떠나? 된장 국맛이? 맛있지. 맛있지. 우리 아들은 엄마가 해주는 건 무조건 맛있다 그래요. 최고야 우리 아들이. 예진 씨 맛있어요? 네. 엄마가 해주는 게 최고 맛있대요. 하지만 생고구마를 먹을 땐 인상을 찌푸리는 아들. 씹는 게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엄만 그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옛날엔 잘 씹었는데 이제 먹기가 힘들어졌어요. 이 근육이 돼서. 근육량이 점점 없어지고 약해지면서 엄마의 도움 없인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예진 씨. (20년) 동안 아픈 자식 돌보면서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선 운 적이 없었다는 엄마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최소한 40까지는 살게 하고 싶어요. 더 살면 좋겠지만. 그럼 근데 40이면 어머니 나이는 어떻게 되죠? 제가 80 정도 되겠죠. 그래서 80세까지 내가 얘를 업고 짓작거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그렇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지금도 100세 시대인데. 그래서 나도 잘하면은 80세까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고 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 아들 그때까지 같이 살리고 싶어요.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예요? 가족이니까.